안녕하세요, 로이어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질문 받은 게 본인의 와이프가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를 하는데 여기를 그만두면 향후 뭐 몇 년 동안은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내지 이직금지 조항, 경업금지라고 하나요? 그런 조항을 넣으면 그게 정말 효력이 있느냐, 지켜야 되느냐. 저는 이런 경우였어요. 뭐 이렇게 어떤 레시피가 있는 음식점이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비슷한 음식점을 차려버린 거예요. 나가서 다 뽑아 빼내가지고. 그런 경우도 봤고, 조금 막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나가서 다른 업체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회사를 비슷한 업체를 차려서 거래처를 다 가져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인적 자원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나 이런 곳에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돈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혹은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상의 판단 기준 같은 게 또 있지 않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때 사건도 직접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기술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영업비밀 같은 거죠. 그런 네. 거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그만두고 나가서는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삼성에서 근무를 했다. 근데 여기를 나가서 동종 업종이 아니라 갑자기 치킨집으로 가서 이 사람이 일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생존권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이분도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냐. 이직하시는 분이 그 기존에 그 근무하던 그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갔느냐, 보호할 만한 영업비밀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에서는 3가지 정도 를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게 비밀인지,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비밀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게 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사 내에서도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그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좀 높은 직급에 있어가지고 그런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사람이 약간 동종업계에서 연봉을 더 높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그걸 빼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회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예. 뭐 설사 근로계약서에 2년 동안 이직하지 말아라고 써도 그냥 이직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무효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준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회사에서 그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해외 유학을 몇 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원에 어떤 자격을 이수하게끔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대신에 미리 계약서를 쓰는 거죠. 너의 등록금을 몇 년치를 내가 대주고 생활비를 몇 년치를 대줄 테니 앞으로 그 후에 우리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그 해당 근로자에게 투자한 금액, 뭐 기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보전책 여러 가지들을 강구해서 비교 형량해서, 예를 들어 뭐 앞으로 10년 동안 이직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무조건 전부 무효냐 아니면 10년 동안 유효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뭐 3년 정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영업비밀 이외에는 약간 이런 유형들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도 이야기해줬지만은 뭐 인센티브가 결국 문제가 되죠. 이직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예를 들어서 얼마씩 수당을 지급을 했다거나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금 이 이직을 금지하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데 있어서 퇴직 경위도 조금 살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네. 해고를 당한 다음에 얼마 정도 기간 이후에 이 사람이 뭐 직장을 구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경업금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뭐 어디 뭐 눈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 업종에서 종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3개월 후에 뭐 동종 업종을 차렸다거나 아니면은 동종 업종으로 뭐 이직을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이직금지 조항에 걸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약간 배신감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근로자 사용자 입장 차이가 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그 일 못하는 사람 무슨 거두어줘서 뭐 이렇게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이제 뭐 간다 하면서 되게 배신감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만들기 쉬운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을 보통 많이 하죠. 네. 전직금지 가처분, 경업금지 가처분 해가지고 어디 사업장을 바로 건너편 길에 오픈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오픈을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한다든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전직금지 가처분을, 근로금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어느 정도 뭐 타협하고 화해해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가처분이 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인정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3년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기업의 정말 중요한 무슨 뭐 반도체 기술 이런 걸 때가 인정되는 것 같고, 뭐 최근에 판례는 2년까지도 많이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감독님, 사모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요즘 놀고 있어. 사무실은 따로 그런 약정을 하진 않았는데 혹시 뭐 이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려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생각 있으세요? 해보인가요?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